셀트리온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국민연금과 기관들의 입장은 실제 부담 요인과 개인 주주는 셀트리온 화요일 플러스 0.13% 상승, 헬스케어 마이너스 0.60%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1.71%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소폭 상승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헬스케어도 소폭의 하락세로서 안정적인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한편 제약은 바닥권에서 소외 상태에서 등락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장 전체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만요. 자사주의 덕분이죠. 오늘도 셀트리온은 자사주 22만 8,786주를 매수를 했고요. 헬스케어도 24만 4천주의 자사주 매입,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12억의 매수, 기관들은 184억의 매도고요.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21억 매도, 그리고 기관들도 47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제약은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고요. 기관들도 6억의 매도를 보인 상태죠. 일단 자사주의 영향으로 시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사주 매입은 지금 6거래일 동안 이루어졌거든요. 11월 13일 주식 매수 청구 기간까지는 앞으로 9거래일이 남았죠. 9일이 남았는데요. 벌써 셀트리온은 54.55%를 매수를 했고요. 헬스케어도 51.93%를 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9일 동안 거래일이 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절반 이상 사버렸잖아요. 이에 따라서 자사주가 다 소진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상황이 예치 않으면요.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국민연금도 그렇습니다만요. 기관 투자가들 입장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고 또한 실제적으로 기관 투자가들과 국민연금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어느 정도 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인베스터 조선에서 나온 보도 내용인데요. 이 기사 보도 내용들을 보시면요. 제목은 조금 이상합니다. 서정진 회장의 믿는 구석, 울며 겨자 먹기로 셀트리온 담는 기관들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아침 7시에 나온 기사 내용이고요. 제목은 이상하지만 내용을 보시면요. 국민연금 등 다수 기관들 매수 청구 시 부담은 불가피, 현재 주가 살짝 웃도는 주식 매수 청구 가격에 고민 깊은 기관들, 매수세 붙으면 오히려 비싼 값에 주식 더 사야 할 수도, 이러한 내용들인데요. 기관들의 입장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이야기가 나오고 또 국민연금이 주식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은 기관이라든가 개인들도 합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뭐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가들이 실제 매수 청구권 행사에 나설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 청구권 행사에 실익을 따져야 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세금 이야기가 나온대요. 주식 매수 청구권은요,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세율이 좀 높은데요. 실제적으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투자가들은 이 세금 부분에서는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만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위탁 운용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들의 입장인데요. 투자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실제적으로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미리 매수 청구권을 확보해두는 전략을 펼치기 때문에 합병에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어떤 상황,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주가가 크게 빠진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요, 그것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험을 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의 합병에 반대를 표시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합병에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고 접수를 시켰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행사를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 기관 투자가들은요, 패시브 펀드들은요 어렵죠. 왜냐하면 패시브 펀드들은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을 감안을 했을 때 시가총액이 11위, 12위인데 이것을 다 판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는요, 패시브 펀드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전략 매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물론 전략적인 측면에서 팔고 다시 산다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팔고 나서 다시 사는데
다시 사는 가격이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전략에 실패잖아요.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셀트리온 주식을 15만 813원에 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걸 채워 넣는 전략으로 가는데, 만약에 15만 813원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 버리면은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더 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합병을 했기 때문에,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비율만큼 패시브 펀드 입장에서는 주식을 더 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 가격보다 훨씬 못 미치면서 크게 빠지는 상황이 나오면은요, 주식 매수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뭐 고민할 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11월 13일까지 주가가 현재 가격에서 크게 안 밀릴 것이고, 또 주식 매수 청구 가격보다 살짝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물론 패시브 펀드 말고요, 액티브 펀드 입장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주식을 팔고 그리고 다시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합병을 무산시킬 정도의 규모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합병 이후에 대한 시각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합병 이후에 만약에 실적이 더욱더 좋아지고 또한 주가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합병을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 측면에선 24년 한 해 동안은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물론 이에 대해서 짐 펜트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아직은 시장에서 긴가민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날수록 짐 펜트라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합병 이후에 대한 실적, 이런 부분들이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도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기도 한 것이죠.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라든가 국내 의결권 자문사에서 모두 찬성을 또 근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쉽사리 주식 매수 청구를 또 하기에도 부담되는 것이죠.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는요, 지금 회사 측하고 이야기가 조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요, 주식 매수 청구 가격과 현재의 주가 수준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된다면요,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들,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 투자가들,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후에 어떠한 불협화음, 또 개혁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도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의 11위잖아요, 셀트리온이.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전량 매도, 전량 주식 매수 청구 행사, 이런 부분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요, 퍼를 보시더라도요, 지금 셀트리온의 퍼가 39.80밖에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같은 업종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2.31이란 말이죠. 퍼가 훨씬 낮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란 측면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은 저평가 상태에서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해서 셀트리온을 판다는,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쉽사리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의외로 우려했던 만큼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요청도 있으셨는데요, 일단 주식 매수 청구권은요, 장외 거래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높습니다. 장외 거래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높은 것이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문제인데요, 사실 이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는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우리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요, 특히
이번에 합병을 반대하고 주식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세금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개인 주주의 경우에는요, 일단 양도 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대주주인 경우에는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 또 다르죠. 1년 미만일 경우에는 33%고, 그리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요,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 3억 이하의 경우에는 22%의 양도소득세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외국인들은 11% 내지는 22% 둘 중에 낮은 쪽으로 법인세 내지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이 세율이 만만치 않다는 측면도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 가격과의 가격 차이는 거의 없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주식 매수 청구 가격과 거의 비슷한 이 가격대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11월 13일까지 가준다면요, 의외로 주식 매수 청구권은 별로 안 나올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 가격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요, 당연히 주식 매수 청구 행사는 확 줄어들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11월 13일까지 지금 살얼음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지나치게 우려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또한 그 이전에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거잖아요. 예상하고 있는 실적 발표일보다 조금 더 빨리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3분기 실적은 좋을 것이다, 이런 측면이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지금 분위기가 진펜트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런 분위기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서요, 합병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더 커지는 쪽으로,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나치게 우려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그럼 최근에 왜 연기금이 이렇게 자꾸 매도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연기금이 자꾸 매도를 해서 주가를 확 떨어뜨려 가지고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국민연금이 위탁한 자산운용사 쪽에서 샀다 팔았다 이런 것을 계속 최근에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매도 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요, 이번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특히 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서는요,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11월 13일까지 우리가 좀 살얼음판이긴 합니다만요, 어쨌든 합병의 마지막 고비인 주식 매수 청구 이 부분을 넘어서면서 결국은 합병이 성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